무덥던 이 더위 때문에 고생들 하다가 더위가 좀 갔다 싶으니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어이구, 그래도 지금 오늘은 우리는 이제 해가 좀 떠서 그렇지만은 합천이나 산청이나 아래쪽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산청을 저번 주에 다녀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산청은 이제 3월에 산불이 났었기 때문에 보니까는 지산 천왕봉에서 이렇게 안몬 때까지도 산불이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어이구야 이거 위험했겠구나 하는 게 그 산청의 읍을 보면 강이 하나 흘러요. 큰 천이 흐르는데 천 이쪽은 마을이 이제 좀 더 읍이 시내고 천 그 건너편으로 산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등성이 산을 따라서 불이 이렇게 쭉 번져가지고 이제 산불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 안타깝다 생각 눈으로 또 보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한 며칠 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의 다 잠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산사태가 많이 나가지고 그 원인도 3월에 산불이 나니까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원래는 나무가 산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흙을 이렇게 딱 잡고 있어서 비가 많이 와도 이제 어느 정도 산사태를 막는데 그 나무가 다 산불을 타니까 아마 산사태가 더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 비가 상상을 불허할 만큼 많이 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산사태가 나면은 여러분 산사태 나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산사태는 제가 전북 장수에 있을 때 저희 절에 산사태가 났었어요. 나는데 새벽에 이렇게 땅이 울려 이렇게 우 해요. 그래서 이 지진이 났나? 근데 이게 천둥 치는 소리가 나요. 천둥 치는 소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실감이 안 오는데 이게 천둥 치는 소리 구궁 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나가니까 산 하나가 부러졌어. 이렇게 딱 진짜 산이 딱 들려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산이 부러져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표현이 실감이 안 나는데 동산 하나가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밀려서 이렇게 산이 하나. 그러니까 그러면 흙이나 돌이 이렇게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서워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냥 많이 이제 산사태 예전보다는 적게 나는데 이제 그래도 굉장히 무섭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땅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다행히 절 쪽으로 안 덮치고 이제 옆쪽으로 이제 산이 가는데 그래도 그 다음 해인가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절 쪽으로 이제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이 산이 이렇게 산사태가 난다는 게 산이 하나 사라진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산의 흙이 두께가 한 2m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2m의 흙이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방댐이라고 산을 집을 지으면 한 1.5m의 콘크리트 뚝을 반드시 세우라고 해요. 그러면 딱 그게 하나가 흙을 막는 거예요. 장수도 절 뒤에 그게 한 1.5m 정도로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인데 그 위에 한 30cm 흙이 넘어와서 이제 만약에 그걸 안 세웠잖아요. 그게 저를 쓸고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저희는 살면서 그런 걸 봐가지고 눈 뜨고 나니까 저기 분명히 산이었는데 계곡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나? 그냥 한 불도저 한 10대가 길 민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요. 도망을 못 가요. 찰나에 이렇게 우 하면서 그냥 확 밀어가서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실제로 제 아는 스님은 그 산사태 아래쪽에 이제 집을 짓고 있다가 사태가 덮친 거예요. 옛날에 포천인가 그랬어요. 눈 뜨니까 병원이었대요. 자기가 생각은 자다가 떠내려갔는데 그 스님은 그래도 진짜 불보살 가피로 살았어요. 집이 그대로 떠내려간 바람에 이렇게 집안이 흙이 밀려서 내려가니까 이게 또 내려가는 바람에 집이 굶굴면서 이제 다행히 다 부서지진 않아가지고 살았어요. 그 자기는 기억에 그냥 자기 똑같은 이야기를 땅이 이렇게 자다가 땅이 울려서 눈을 뜨려고 하는데 뭐가 이제 그 뒤로 기억이 없다네. 흙이 이제 집 벽이 무너지니까 그 밀려서 이렇게 가는 바람에 그래도 그 스님은 살았어요. 근데 굉장히 무서워요. 참 이렇게 더워서 죽겠다고 그래서 찬바람이 살살 불어서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웬걸 세상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아래쪽에 그리고 저 가평에도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은 물 불어나는 것을 이렇게 도시에 살아서 많이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겁이 없는 거야. 산에 살면은 여기 그 계곡 같은데 산치 다 계곡이 많잖아요. 있으면 계곡 아래는 비가 안 와요. 근데 저 산에 비가 오잖아요. 한 5시간 있으면 계곡에 이렇게 쓰나미 나듯이 이렇게 계곡이 밑에 아래 있으면 이게 물이 계곡에 저 산에서 물이 오는 게 이렇게 파도가 돼서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막. 그럼 돌이 굴러서 이렇게 먼저 와요. 이렇게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다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도로나 이렇게 하천 근처나 도로도 마찬가지요. 무릎 위로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물이 흐르면 쓰러져요. 그래서 원래 무릎 위로 물이 있는 데는 가는 게 아니라 무릎 위로는 무릎 아래로 물이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가지 무릎 위로 물이 있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하수구 캔다고 이렇게 물이 안 내려가니까 하수구 이제 그 맨홀이나 하수구 이게 물 내려보낸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거기는 그런 데는 물이 한번 확 가면은 소용돌이로 사람이 빨려가 버려요. 빨려가면은 여러분들은 물살이 얼마나 세는지 모르지만 물살이 한번 빨리잖아요. 못 나와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지금도 이제 밭이나 논이나 이제 길에 물이 차서 이렇게 막 가가지고 이거 하수구 물 한다고 가다가 그냥 쑥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혹시나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무서운 거니까 절대 무릎 위로 물이 있는 데는 가는 게 아니다. 무릎 아래로 있을 때는 사람이 움직이지 무릎 위로 물이 있는 데는 조금만 유속이 있어도 쓸려서 나오니까 절대 조심하시고 뭐 요즘은 다행히 계곡 같은 데는 많이 안 가지만 이 여름철에는 계곡 같은 데 갈 때는 계일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뭘 보냐 계곡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위에 쓰레기가 어디에 걸려있나를 잘 봐야 돼. 그러면 이 계곡은 물이 그까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한번 지나가고 빠져도 막 쓸려오던 이 쓰레기나 가지들이 이렇게 나무가지에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로는 원래 절대 그 아래로는 있지 않는다. 그 위로 가야 여기는 이 계곡은 물이 와도 그 정도는 찬다라고 봐서 그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디 여름철에 제가 오늘도 산천군에 갔다 온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그 세상에 그 이재민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 3월에 불났는데 못 가가지고 집이 다 완공이 안 돼가지고 거기 한때 6가구인가 이재민이 아직도 있었어요. 다행히 얼굴이 좋아 보여가지고 한 세월이 좀 6개월 지나 5,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적응하고 뭐
그 시름에 있어서 좀 밝은 표정이었는데 아이고 웬걸 뭐 거의 도시의 읍의 반이 잠겨버린 바람에 굉장히 지금 산천 가는 길은 다 끊겨버려가지고 가지를 못한대요. 그런 이제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일이 있으면 부디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규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배규경이라고 하는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에 보면은 참 웃긴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이야기들 비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뱀의 비유가 있어요. 뱀의 이렇게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뱀을 눈앞에 마주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절도 뱀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은 뱀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데서 박혀 있으면 떠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돌 있는 데로 많이 와요. 사시라고 옛날에 보면은 이제 자축임 12간지로 시간을 할 때 사시가 보통 9시에서 10시 반 사이거든요. 왜 이제 그 시간이 뱀 시간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뱀이 딱 그때쯤 되면 몸을 말리러 그 젖지만 이렇게 이 바위로 만든 이렇게 뜰이 있으면 그 위에 뱀이 몸을 말리러 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시라 사시. 딱 그 9시에서 11시 사이에 뱀이 이렇게 우리 여기 계단 이런 데도 다 있어요. 올라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시라 사시. 뱀이 많은 무짐승 중에 참 뱀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그 인간이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 풋은 있겠지만 다 웬만하면 싫어해요. 웬만하면 싫어해. 정이 안 가. 뱀은 우리는 산에 살면서 뱀을 봐도 뱀은 당체 세상 뱀에는 이렇게 정이 잘 안 가는데 배규경에 이제 뱀의 비유가 있는데 그 배경의 뱀의 비유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뱀은 이렇게 가거든요. 뱀이 가는 걸 보면 뱀이 엄청 속도가 빨라요. 뱀은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배규경 이야기 뭐가 있냐면 뱀 머리와 뱀 꼬리가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그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 왜 싸우느냐 하면 이제 서로가 먼저 가겠다고. 뱀머리는 야 내가 먼저 갈래. 뱀꼬리는 맨날 네가 먼저 가냐. 나도 이번에 내가 앞으로 갈래. 근데 뱀은 이렇게 휘기 때문에 뱀은 후퇴를 못해요. 여러분 뱀은 뒤로 못 가. 뱀은 뒤로 못 가요. 뱀은 그냥 이렇게 도를 수는 있어도 뒤로는 못 가요. 그래가지고 뱀이 이제 오로지 걔는 전진만 하는 거야. 이렇게 트는 거지. 사람처럼 뒷걸음을 할 수가 없어요. 뱀은 뒷걸음을 못해. 그럼 이 배규경에 왜 뱀머리와 뱀꼬리가 서로 싸우려고 하느냐의 비유를 들면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뱀머리가 될래, 뱀의 머리가 될래, 용의 꼬리가 될래. 이제 용 꼬리보다는 뱀머리가 좋다는. 내가 할 때 참 용 꼬리가 낫긴 해. 뱀머리는 아무리 좋아도 내가 볼 때는 그 말은 그게 옳은 것 같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전에 이 비유를 드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참 이런 거 있죠. 누구 말을 듣느냐. 그리고 그 가지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제일 어른이 누구예요? 아버지. 요즘은 누가 제일 어른이요? 네. 요즘은 어른이 사라졌어. 다 어른이야.
왜냐하면 어른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상징, 그때 중요한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한 20년 전만 가도 집에 TV가 하나니까, 리모컨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주권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왜 TV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그 리모컨을 들고 이제 하느냐. 예전엔 다 누가 들고 있었어요? 그렇지. 아버지가 리모컨을 들고 있는 맨날 뉴스만 봐. 도대체 왜 뉴스만 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요즘은 엄마 쪽으로 많이 갔지. 엄마 쪽으로 가다가 요즘은 어디 가느냐. 요즘은 TV를 아이들이 이제 같이 TV를 안 보잖아요. 휴대폰을 통해서 다 보니까. 즉 굳이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어. 내가 보고 싶은 건 지방에서 보면 돼.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과거 시절에는 그냥 아버지가 그냥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권위의 시대. 권위의 시대는 굳이 타협이 필요 없어. 권위의 시대는 시키면 돼. 그러니까 권위가 이미 힘의 균형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권위가 약간 이제 집안에 이제 이동이 벌어져. 그러면 두 사람이 권위가, 엄마하고 아버지가 권위가 두 가지 같이 나눠 가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이 합의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싸워야 돼. 왜? 싸워서 누가 우두머리가 돼야 돼. 가장 이 백유경의 이야기에서 드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두머리를 누가 할 거냐 하고 서로가 그 싸우는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이 가장 우리 집에서 누가 원하는 대로 할 거냐. 권위의 시대는, 지금은 이제 권위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해요. 권위는 그 사람 말고는 못하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이제는 굳이 아버지나 어머니나에게 거르지 않아도 많은 걸 스스로가 해요. 또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옮겨왔어. 제가 요즘 집에서 여러분들 식사할 때, 하실 때 아버지가 먼저 식사하기 전에 자식이 먹는 게, 예전에는 다 못 먹고 아버지가 드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열동 차례의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요? 안 해. 왜 안 해요? 왜 안 하게 됐을까요? 일단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밥 먹는 장면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드라마에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네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가족이 대화하는 장면을 뭔가 하려면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최근에는 밥 먹는 장면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어차피 다 같이 밥을 잘 안 먹어. 만날 일이 없어. 이게 서로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굳이 밥 먹는, 그래서 요즘 TV에서 가장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커피숍이 제일 많이 나와. 왜? 밥 먹는 장면은 쉽지 않아요. 예, 모여서 무엇인가를 서로가 이야기해서 함께해서 그 안에서 뭔가 풀어주고 결정하고 하는 시절이 굉장히 힘든 사회가 됐어요. 권위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권위로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족들을 보잖아요. 가족들을 보면은 이제 가족이 이걸 제일 잘하는, 즉 합의를 제일 잘하는 가족이 빨리 평온해지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이제 함께하고, 이제 배제를 못해. 예전에 아버지 직장 다 옮겨다니 지금은 다 걸려. 이제 엄마 직장도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자식 학교 문제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서로가 뭔가를 뭐 한번 하려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누가 어느 쪽을 가냐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 가족에서는 참 찾기 어렵습니다. 가족은 이미 모두가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누구 하나 말 따라서 다 한다는 게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모여서 같이 이 합의를 도출을 빨리 하는 사람이 그 가족이 행복한 길로 빨리 가는 거야.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가족 경제가 분리되어 있어요. 남편하고 부인이 각자 돈을 벌면 그걸 관리를 따로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신기했어요. 돈을 따로 관리하고 같이 사는 데 쓰는 것은 이제 그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돈을 거기 얼마씩 넣는 거야, 이렇게. 넣어서 이제 그걸로 써. 근데 이제 어느 걸 가를 거고 어느 걸 안 가르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10년 전에 생기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남편과 부인이 돈을 버는 방법과 수단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투자의 수단 때문에 많이 싸웠어. 예. 대표적인 게 가장 지금은 뭐 코인까지 등장했었죠. 예전에는 주식을 하자는 쪽과 부동산을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갈린 시대. 근데 지금은 세대들은 잘 안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 번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고. 와, 내가 지금 결혼한 초기 3, 4, 5년 된 부부들은 예전 10년 전에 부부가 겪는 문제하고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이상하다 했더니 각자가 번 거 안에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책임 누가 져? 각자 지는 거예요. 대신 공동 재산으로 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안 건드리고, 만약 그거 문제는 이제 서로가 합의가 아주 필요한 문제고 돈을 같이 냈으니까. 제가 요 근래에서 이제 이런 부부나 가족의 문제, 특히 부부들이 어떤 문제를 할 때 경계하는 게 있어요. 누가 옳은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다. 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은 다 각자의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냥 단정하게 없어요. 어차피 미래를 위한 투자는 현재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하지 말라는 데서 돈을 벌어도 좋은 효과는 안 나와. 그리고 한 사람이 우겨서 한쪽만 선택했는데 잘못돼봐. 그러면 온갖 탓이 나가. 다 뒤집어 써야 돼. 온갖 탓이 가는 걸 내가 많이 봤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의입니다. 같이 선택해서 망해도 같이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야 둘 다 선택해야 현상은 벌어졌지만 둘이서 그래도 같이 책임은 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합의를 못 보면은 항상 탓을 하기 때문에 부부는 탓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모든 문제에 다 끌고 올 수 있어요. 자식 문제에도 서로의 탓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머리가 IQ 문제도 서로 탓을 할 수 있잖아. 부부는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서로가 이 갈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요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이 하라고 그래요. 같이 해라. 같이 하는 거는 잘못돼도 서로가 그래도 둘이가 함께 책임지니까 덜 싸운다. 근데 서로가 그냥 각자 원하는 걸로만 선택하게 되면은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백위경의 뱀이 머리가 갈래, 꼬리가 갈래 가지고 이제 서로가 싸우는 이야기를 왜 부처님이 했냐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잘 가기 위해서는 그 상황과 상황 따라서 잘 맞춰야 돼. 대신 뱀은 꼬리가 없으면 머리가 못 가요. 희한하지. 그 이야기 나온 게 있어. 꼬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뱀이 못 가. 이게 뱀 꼬리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해. 나가려면 뱀 꼬리가 있어야 돼, 얘가. 다 서로 중요하다. 한 가정에서 살 때는 안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서로가 각자 중요한 것을 못 알아주면은 싸우는 거야. 뱀이 머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나가려면 꼴이 없으면 못 나간다. 집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큰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서로가 같이 한다는 생각을 안 가져주면은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결정하실 때 누가 결정하는 게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걸 하는 집이 중간에 어려움이 오거나 난관을 부딪혀도 잘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백유경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해놓은 거라. 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들이 같이 화합해서 어디를 가든지 산을 꼭대기를 가든 저 바다를 가든 함께 간다. 서로가 함께 가면은 그 힘은 다 어려워도 갑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내가 더 중요했고를 따지고 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마치 뱀이 머리가 갈래 꼬리가 갈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다툴 수 있으니까 부디 그런 부분들을 부디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백유경의 오늘 이야기를 보다가 이게 어리석은 것 같아도 우리 가정에서는 다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 내가 제일 힘들었고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각자가 찾으려고 하다 보면 다 서로 그 끌고 가려다가 한 걸음도 못 가기도 하고 억지로 가다가 가지 못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을 부디 명심하시고, 또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시시비비, 뱀을 상징하는 게 시시비비라 옳고 그르고 항상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로 이렇게 싸우는 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뱀인데, 보니까는 각 가정에 다 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옳고 그런 걸로 막 그걸로 갈등하는 게 보여가지고 오늘 아침 새벽에 그 뱀 잡느라고 구석구석에 있는 뱀을 잡느라고 엄청 피곤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또 한 주 동안 보내면서 많이 싸운 거라. 서로가 가정 내에서 누가 옳니 누가 그러니 그런 걸로 마음에 많이 다툼을 내고 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뱀으로 많이 나옵니다. 집에 뱀 키우면 안 돼. 집에 뱀 한 마리 갖다 놓으면 다 도망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아니다. 내 아들이 맞다 아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부디 그런 걸로 싸우지 말기를. 서로가 자기들이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누가 더 중요하고 옳고 그름을 하면 집에 뱀 하나를 풀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은 안 싸워. 자기가 틀린 줄 알면은 그게 용기를 못 내. 근데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독사와 같은 독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되는 거야, 마음에. 그게 결국은 누구 하나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뱀은 물어야 사는 아이라. 그래서 가정에 부디 뱀 키우지 마시기를 주의시면 새벽부터 정신사 나오니까 부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란문절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공양을 올려주셨습니다. 갑치생 이승호, 경수생 조궁자, 무인생 이정필, 신사생 이수현, 의사생 박일영, 정민생 김석경, 갑수생 박영재, 경민생 박영재, 개미생 김윤정, 병소생 김태주, 심연생 장놈이, 갑사생 김성준님께서 이렇게 또 공양을 올려주셨고요. 윤초하루가 금세 왔어요.
근데 이제 윤날 초하로 해가지고 얘가 잘 눈에 안 보여. 예, 7월 25일입니다. 윤달에 생일 맞은 사람은 윤6월에 생일 맞은 사람 생일을 못 챙겨 먹는다. 제 생일은 윤달이 거의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데 나는 생일 언제 챙깁니까 하는데 그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보통은 집안에서 챙길 때 윤달에 넌 윤6월에 태어났으니까는 그때만 생일 챙겨 먹어라. 그러면 엄청 불공평하잖아요. 그냥 평달에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음력을 기억을 못해. 음력을 기억을 못하니 어쩌겠어요? 뭐 양력이라도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윤달에 태어났다고 괄시하지 마시고 윤6월 초월 7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역시 27일에는 우란문절 기도 사제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일단 오늘 이 비를 뚫고 오신 분들 집안은 대신 뱀을 잡아줬으니까 이 한 주는 부디 조용하리라 내가 봅니다. 한 주는 조용하리라. 그럼 뭐해? 또 한 주 뒤엔 또 옳고 그르고 니는 틀렸네 나는 옳은데 너 또 싸울 것 같은데 부디 제가 오늘 들려준 말 명심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오란문제 3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오른쪽으로 하십시오.